안녕하세요. 아세안랩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아세안랩 했는데 정작 아세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다룬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아세안 그리고 한 아세안 관계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올해가 조금은 특별한 해인데요. 한국과 아세안이 관계 수립 35주년이라고 해서 친구를 맺은 35주년이 되는 해여가지고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2014년 그리고 2019년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것을 한국에 개최를 했었어요. 5년 단위로 개최하는 게 아세안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돼서 개최를 하진 않지만, 올해 35주년을 맞이해서 정상회의에서 또 깊은 관계를 갖자, 격상을 하자라고 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세안이 뭔지, 한국과 아세안이 뭔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해서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아세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EU라고 하면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EU, 유럽연합인데 여긴 동남아시아끼리 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세안에는 10개국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가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얀마 상황이 조금 안 좋잖아요. 아세안이 내정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회의 때 미얀마를 불참시킨다든지 아니면 성명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는 미얀마에서는 참석을 못했고 대신에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조그만한 나라죠. 동티모르에서 아세안 들어가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고, 지금은 이제 오브저버 자격이고, 지난해에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11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미얀마는 또 애매하다. 그래서 약간 10개국, 11개국이라고 약간의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동티모르는 2022년부터 원칙적으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회원국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아세안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근데 왜 이렇게 아세안 거리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 아세안은 하나의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아세안과 이런 관계를 맺은 국가들하고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차원에서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회의 중에 아세안끼리 하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해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게 있고, EAS라고 해서 이스트 아시안 서밋, 거기에 함께하는 또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또 ARF라고 해서 이거는 외교장관 회의까지만 있는데 우리나라랑 북한이 같이 참석을 하는, 안보 관련해가지고 논의하는 유일한 회의체다 해가지고, 저희가 외교장관 회의를 준비할 때 지자분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인데 ARF 하면서 통용이 됐었던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있고, 대화관계라고 해서 이런 관계를 수립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캐나다, EU 이렇게 있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도 대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 대화 관계를 수립한 곳도 있고, 아니면은 부분 대화 관계를 수립한 곳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계 수립을 1989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35주년이 되는 거고, 처음엔 저희도 작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에 전략정보 동반자 관계였다가 이제는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정상회의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하는 걸로 하고 5년 뒤에 또 한국에서 개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세안의 관계가 또 나아지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도
아세안과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한 아세안 연대구상이라는 것을 2022년에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제가 외교부에서 담당했던 한아세안 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500만 불이었어요. 근데 막 700만 불로 오르더니 신남방 정책하면서 뭐 1,400만 불로 오르더니 지금 1,600만 불로 오르고 2,000만 불로 오르고, 발표하실 때마다 뭐 몇 년 단위로 언제까지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협력기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세안이랑은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참 놀랬던 게, 외교부에 있으면서는 오히려 되게 좁은 시야였었던 것 같은데 그만두고 나니까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세안이랑 어떤 협력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2년 동안 일이 없으면은 회사를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연락이 좀 많이 와서, 또 아세안으로 시작했는데 또 다른 걸로 이제 일이 이어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고 뭔가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망하지는 않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세안 랩일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아세안에 대해서 뭔가 개별 국가에 대해서 좀 소개는 해드렸고 문화를 설명은 해드렸지만, 정작 아세안에 대해서는 초반에 유튜브 시작할 때 하고 그 이후로는 또 뭔가 안 했던 것 같아서 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또 올해 35주년이기도 하고 얼마 전 정상회의도 있었고 해서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아세안, 그리고 아세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세안 랩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아세안 하면 또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이러니까 좀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시작했고 책도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었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좀 게을러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